네, 한때 코인당 2,600만 원을 상회하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900만 원 저지선까지 무너지면서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네, 가상화폐 폭락세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소식을 들어보면 비트코인이 874만 원으로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 리플과 이더리움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낮은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다른 신조어로 햄버거 프리미엄. 햄버거 프리미엄.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하락은 이유는 이중 삼중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나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의해서 인도 정부도 지난 1일에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 밝히면서 투자자들 심리가 확 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페이스북에 이어서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중국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가 비트코인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이러니까 또다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정말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 가격 조작설 이게 미국에서 지금 급부상하면서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경제가 심리인 것처럼 이 투자도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1990년대 주식 대폭락을 연상시키듯이 어제 뭐 가상화폐 검은 금요일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어제 하루 새 얼마나 떨어졌었고 지금 현재 얼마나 회복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회복은 못했고요. 어제 하루만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12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1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말이 121조 원이죠. 어마어마하죠. 그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심리적 저지선이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874만 원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교해서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바닥이 없다 이 공포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도에 나서는 이거를 패닉 상태에서 판다 해서 패닉셀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문만 무성했던 가상화폐 가격 조작 의혹도 수면 위로 올랐는데 그 미국 경제 전문 매체죠 CNBC가 이런 폭락 배경에 테더라는 코인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테더가 뭔가요? 테더가 2015년에 시장에 진출한 가상화폐인데요.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달러와 1대1로 연동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테더가 1달러예요. 근데 이 홍콩을 기반으로 한 비트파이넥스라는 회사하고 주로 거래하는데 1대1로 연동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테더 코인을 구매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와 테더의 CEO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테더 발행을 22억 개나 늘렸습니다. 22억 개면 뭐 22억 달러라는 거거든요. 2조 4천억 원. 과연 2조 4천억 원이 이 회사에 있을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고 찾아보니까 회사 법인이 버진 아일랜드에 있어요. 그 조세의 빛으로 유명한. 그리고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의 CEO는 동일인이다. 이거 가격 조작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격 조작설도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파장이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에 아주 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불거지게 된 것이 이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프리드먼 LLP라는 회사인데 여기랑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회계법인에서 하지 않고 자체에서 한다는데 그건 못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테더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달러로 1대1 연동한다니까 달러로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가 2조 4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지금까지 보유한다고 1대1로 연동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믿고 투자했던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 투자자 망하고 회사 망하고 이 모두 다 테더나 비트파이넥스나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돼 있고 소환장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 미국발 테더 쇼크와 국내외 규제 등으로 투자 열기가 좀 급속히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제야 가상화폐가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한 거래소 폐쇄를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 것이 전 세계, 특히 미국 시장에 엄청난 큰 타격을 준 겁니다. 예. 일부 누리꾼들이 작년 12월 달에 억만장자 투자자였던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조만간에 이 비트코인이 $10,000에서 16,000달러에서 움직이다 8,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걸 떠올리는 거예요. 예. 그럼 막 빠져나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당분간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 상태에서 계속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지저분한 게 이 사람이 그래놓고 다른 코인을 갈아탔어요. 어쨌든 지금 상당 부분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거품이 빠진다는 것은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의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균형감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저희가 아까 알아본 바로는 한 874만 원 정도였고 어제도 이제 900만 원 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또 됐다가. 떨어진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낮은 가격에서 매수세 때문에 살짝 반등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앞으로 시세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예.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가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죠. 예. 왜냐하면 각종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시스템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믿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부 상황은 규제를 통한 연착륙이냐 아니면 규제를 통한 양성화냐로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법무부와 금융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9월 1일, 작년 9월 1일 TF가 만들어진 후 몇 차례 기조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 책임입니다. 빨리 내야 돼요. 그러면서 규제를 통해서 안정화된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8,000달러대가 떨어지는 5,000달러 떨어지는 어쨌든 안정화가 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적 변화까지 가지 않는다. 안정화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믿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한승희 국세청장이 어제 그 가상통화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결국에 이 가상화폐를 상품이나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일 텐데 예.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법무부와 금융위 양쪽의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진다고 저는 예. 보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금융위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산으로 본다라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영국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래 상위권 국가들이 대부분 다 과세 방향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체계를 예. 만들어놨는데 이게 좀 늦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대부분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쪽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럼 뭐냐면은 상속세 소득세는 좀 상황이 좀 뭐랄까 이렇게 종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예. 다른 부분들 뭐 이렇게 양도소득세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영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 지금까지 법도 없어서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황야의 무법자 시대에 서부 시대에 황야의 무법자가 막 총 쏘면서 자기가 법인 것처럼 하다가 지금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딱 정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 한승희 국세청장이 얘기한 것이 과세한다 내지 이 체계를 잡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시장으로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가상화폐 가격 흐름에 따라서 주가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가상화폐 관련 주가들도 또 혼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투자도 어떻게 해야 굉장히 되는지. 중요한 부분 예. 중에 하나가 엊그저께 나왔던 뉴스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250만 원에서 5만 원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5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가상화폐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다.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5월 달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에서 이탈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식과 틀림없이 연동이 될 것이다. 예. 전체적으로 연동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 실명제를 하면서 테마 기업들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조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승희 구세청장이 얘기했던 가상통화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발언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안정화와 함께 이 거래실명제 테마 기업들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진입 장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